너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총장 김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4년 3월 7일 목요일 구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선거가 3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네요. 네. 선거 앞두고 하여튼 이 온통 선거 얘기뿐이어서 네. 민주노총도 별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네. 계속 선거 얘기, 선거에서 나오는 것을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는 지금 감기가 굉장히 유행이래요.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맛이 갔는데 네,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선거 관련된 소식이 오늘 속보로 오전에 떴는데요. 바로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 있었죠.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선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동안 멈춰 있다가 오늘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원래 대통령실 또는 권력의 선거 개입은 국정농단이다. 이게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아주 이 민주주의의 적이거든요. 네. 이것을 대통령 기록관실에 봉인했다고 해서 감춰진 죄가 이게 영원히 감춰지진 않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수사 대상이 바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이 두 사람도 요즘에 굉장히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가 돼서 뭐 탈당을 한다 해놓고 이낙연에게 가겠다라고 했는데 다음날 오전에 바로 잔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 밑에서 그냥 조용히 지내야겠다 생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기도 하고 네. 나는 임종석도 그러지만 이낙연이 느닷없이 짠해 보이더라고. 네. 이준석이한테 그냥 뒤통수 한 방 맞거니 네. 임종석한테 맞아. 그래서 참 이분이 나이 먹어서 네. 나이 들어서 참 험난한 가시밭길에서 참 고생이 많다 이런 느낌이 네. 좀 들었어요. 사람이 말년이 좋아야 되는데 좀 그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요번에 대통령실 기록관 압수수색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발탁했냐? 박영수 통해서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누구냐? 네. 윤석열이다. 그래서 중앙지방지검장에서 검찰총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적폐청산해서 그냥 법대로 칼을 휘둘렀는데 처음엔 잘 나갔죠. 그렇죠. 추풍 낙엽으로. 그러다가 둘이 이견이 발생했어요.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알아요? 바로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를 해서 지금 울산 선거 개입 저것은 조사 안 할 수가 없다. 저거 조사해야 된다 하니까 문재인이가 저거 좀 눈 감고 덮고 넘어갈 수 없느냐. 검찰총장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이 인연이 깨진 거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촉발된 게 문재인이가 윤석열 저것이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구나. 저거 검찰총장 잘못시켰네. 조져야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 시켜서 윤석열을 잘근잘근 밟았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하던 팀을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멈췄었고, 네, 그러면서 멈췄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11월달에 송철호 전 시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그 당시에 경찰이었죠. 네, 그리고 백원우 전 대통령 비서관 등이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재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대통령 기록관까지 압수수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청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범죄자 살인자가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사람을 죽여놓고 시체를 어디다 유기를 했어. 네. 근데 시체가 없어.
근데 어디 있는 것을 이제 밝혀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땅을 파서 시체를 꺼내서 부검해보면 알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어떤 단계예요? 범죄의 증거가 어디 있는 것까지는 확인했어. 네. 근데 요번에 압수수색은 뭐예요? 땅을 파서 그 시체를 꺼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살인자의 이 범죄 행위가 부검해보면 낱낱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때 덮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있으면은 당시 청와대 6개 부서가 합동으로 선거에 개입한 이 중차대한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사례가 드러나게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를 이 청와대에서 개입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백원우랑 사법 처리 됐지 않나요? 황운하도 그렇고. 네, 아직 실형을 살고 있진 않죠. 네. 아, 네. 범죄는 덮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네.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 울산시장의 선거에 관련된 이 최종 몸통, 최종 보스는 바로 누구냐?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르게 의심이 좋아요 되죠. 눌렀다가 막 네. 취소하고 막 좌불안석 문재인. 지금 아마 그 되게 굉장히 양산에서 부들부들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때문에. 근데 이재명도 지금 그 이제 수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화영이 다 불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이 그 방북 비용 200만 달러 그 보낸 거 자기 모른다고 했는데 보고했다. 이재명도 알겠다고 했다. 아니, 네. 여러분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고 네. 이화영이 부지사예요. 네. 그럼 당연히 보고를 하지. 네. 보고 안 하고 지 맘대로 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을 국민한테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해도 유분수가 있지.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화영이 전 분지사가 지난해 그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방북 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표가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까지 했던 거예요. 네. 이화영이가 굉장히 여러분 구체적이죠.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네. 이화영이 마누라까지도 당신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사실 있죠. 그렇죠. 이게 참 그 부인이 네. 불지 말고 진역 제대로 살고 나와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이재명을 더 사랑했나 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진술을 검찰이 묻기도 전에 이런 내용을, 대화 내용을 먼저 말한 거예요. 이화영이. 그래서 이런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이 아니면은 답변할 알 수 수가 없죠. 없는 진술을 이제 한 거고, 그 당시에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이재명한테. 그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제 방북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 아산의 예를 들면서 기업을 껴야 방북이 수월하다. 그래서 이제 쌍방울을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재명이 이제 그래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던 겁니다. 북한은 네. 그런데요. 돈 주면 다 해결된다며요. 아, 그럽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왜 이재명이가 저렇게 돈 줘가면서 방북을 절실하게 절절하게 원했느냐. 네. 두 가지. 하나는 시기 질투다. 네. 박원순이라든가 강원도지사는 문재인이가 데리고 갔는데 지를 쏙 빼놓고 가니까 그때부터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문재인에 대한 두고 보자. 네. 이 뒤끝 장렬이 있다가 요번에 문재인을 완전히 연맥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그때부터 네. 그런 시기 질투심이 있었어요. 네. 이런 썰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요번에 진보당에게 종북 주사파 저질 주자파들한테 뒷문을 열어주는 것 그 왜 그랬겠느냐. 그리고 이재명이가 점령군 발언, 네. 그 다음에 그 억강부약 발언, 그 김정일, 김일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선대 폄하 노력 발언, 이런 언행을 쭉 보면은 이게 방북을 키를 쓰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김정은으로부터 또는 김정일로부터 뭔가 백작칭호라도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닌지, 커넥션을 연결하려고 그런 거 아닌지 합리적으로 여러분 그런 의심 안 가나요? 그렇죠. 뭔가 좀 꼭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네. 뭐라고 얘기하면 검찰이 회유와 협박했대. 요새 부지사 정도 되면요, 검찰에 가서 진술할 때 전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변호인 대동하고 전부 이렇게 촬영을 해요, CCTV로. 그래서 이 피해자들한테 회유나 협박을 했는지를 낱낱이 근거를 남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어떻게 해요? 검찰 독재, 검찰에 회유와 협박했다. 여러분, 그렇게 사기치면 아니 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칼을 갈고 있다가 이제 문재인의 지금 친문 학살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공천하는 거를 보면은 바로 이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던 가결파에 대한 학살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좀 듭니다. 네. 칼을 갈고 있다가 의심이 아니고 때가 왔으면 그냥 때가 왔다 사실이죠. 해서. 네. 요전에 얘기했잖아요. 나하고 가장 뭐 뒤에서 얘기했지만 네.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하여튼 죄송합니다, 홍영표예요. 네. 여론조사할 때 홍영표가 빠진 채 비선에서 여론조사한 거, 그건 뭐예요? 이게 농단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네. 여론조사할 때 왜 빼고 여론조사합니까? 또 이제 그게 말이 됩니까? 제외할 만한 근거도 없었죠. 네, 현역 의원을 배제했다는 거는 좀 이렇게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 유행어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문재인 때는 내로남불, 이재명 때는 비명횡사. 이것이 네. 사자성어, 유행어예요. 네. 비명들은 죽어 나가고 있지만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 김혜경, 그 대선 때 김혜경을 보좌했던 이 권양엽 씨가 이 전남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에 그 단수 공천을 받은 거예요. 경선도 없이. 네. 여러분, 당에 네. 배우자실 그런 거 있는 거 봤어요? 당에는 없죠. 네. 배우자실 이런 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은 배우자실이라든가 뭐 어디서 관련이 없으면 뭐 잘못된다 하면 여기는 배우자실에 네. 과하죠. 현역 의원이 배우자실 실장이고, 네. 이런 사람들이 배우자실 부실장이 2명인가 3명, 여러 명이래요. 이런 경우 봤나요? 그렇게 김혜경 씨가 좀 관리가 안 되나요? 그런데도 비서가 많이 불구하고 필요합니까? 뭐 김밥, 초밥, 뭐 소고기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런 배우자실이 뭐예요? 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네. 솔직히 할게.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 문고리 3인방을 십상시, 예를 들어서 옛날 고자들 있어요. 환관에 비유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명예훼손입니까? 아닙니까?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이죠. 네. 그러면 배우자실 이런 게 뭐냐면 비서실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서 비서다 그랬더니 명예훼손이라고 한동훈이를 고발했어.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즉각 어떻게 합니까? 저런 못된 버릇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무고죄로 다시 역고발을 하거든요. 고소를 하거든요. 네.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문고리 3인방을 십상시에 비유한 거, 사실 그게 명예훼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독특한 게 또 이 현역 의원을 또 배제를 시킨 거예요. 해당 지역의 서동용 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권향엽 씨와 권향엽 후보와 3배 가까이 지지율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여성 전략 특구를 지정을 하면서까지 단수 공천을 꽂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혜경 씨의 그 비서였다 하니까 논란이 되니까 이 권향엽 씨가 자기가 그냥 경선을 치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시 뒤집어졌죠. 경선으로 그거는 가게 민주당의 됐죠. 주장이고, 네. 민주당 전략공천은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왜 뒤집었냐? 네. 그만큼 찔리는 데가 많은 거예요.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보세요.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이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지를 달아주겠다는 거죠. 김혜경 보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네. 비서라고 하면은 네. 그 생각나나요? 그 백모 씨, 네. 그다음에 조명현 씨 맨날 샴푸 사고 소고기 네. 사다 나르고, 이런 건 비서가 아니에요. 그냥 노비예요, 노비. 비서라는 것도요, 그런 직업을 비하하면 안 돼요. 근데 비서라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근데 비서라고 그랬다고 고발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어. 김혜경의 초밥 사두던 그런 것을 비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비서라는 것도요 전문 직종입니다.
그것이 왜 하찮은 직업입니까? 그렇죠.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 아닙니까? 수석들 다 비서예요. 안 네. 그래요? 그렇죠. 대통령의 그 배우자실 이거 뭐예요? 비서잖아요. 네. 그리고 그 김혜경 씨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배우자실이 있었던 거고 부실장을 했던 거니까요. 그 비서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을 한동훈 위원장하고 한 기자가 있습니다. 한 네. 언론사의 기자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가만히 못 있죠. 이제 허위 해명을 했으니까 무고죄로 고발하겠다 해서 이제 고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거냐면 비서나 수행비서라고 했다. 나는 수행한 적 없다. 이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본인 페이스북에 수행했던 그 사진과 글들이 다 남아 있죠. 그럼요. 네. 이게 민주당에서는 비서가 수행한 게 막 샴푸 사다 주고 이런 것을 수행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거 네. 아니에요. 그것은 그 노비 몸종이고 네. 수행이라는 게 그게 그냥 함께 가는 건데 이런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게 명예훼손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권양엽 씨 사건으로만 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원희룡 그 인천 계양시 의뢰 후보가 있죠. 네. 네, 그분도 지금 이재명 씨를 고발했습니다. 네, 그때 양평 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차가땅으로 바꿔버렸다고 이제 원희룡 장관이 바꿨다.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이런 발언했거든요, 이재명이.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결정된 당시 원희룡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었다며. 네, 취임 전에 결정이 이게 막 됐죠. 덮어씌우게 해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정우택 후보가 있죠. 네. 정우택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았던데 우리 민주당 시스템에 따르면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 추천하는 게 바로 국민의힘 공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우택 그 국민의힘 의원이죠. 나는 경선에서 이겼다라고 이제 그 당시 고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더니 이제 뭐 해명문까지 했었죠. 사과문까지. 이게 네. 가짜 뉴스로 여러 번 네. 당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아 뜨거라. 네. 언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버릇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게 버릇이다. 이 얘기는 뭐냐? 네. 인성이 상당히 사회 일반에 뒤떨어져 있다. 네. 이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남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하고 아무렇게나 얘기해. 그러니까 가짜로. 너무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막 이렇게 막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과문을 했는데 보시면은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님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정우택 후보께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것을 모르고 단수로 공천받으신 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정 후보께서 단수 추천되었다고 한 저의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저게 왜 그렇습니다. 그런지 아시겠죠? 예, 요번에 거짓말 가짜뉴스 이게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또 누적되면은 또 문제가 될까봐. 그 가중 처벌이 있죠. 그렇지. 네. 아니 우리가 이재명의 사과는 사과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말이 맞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문재인도 뒤통수 맞았잖아요. 네. 명문 정당 만듭시다. 그리고 용광로로 뭐 해다가 용광로 속에다가 비명 친문을 갖다 넣어갖고 확 녹여버렸잖아요. 그렇죠.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저런 사과문을 올린 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빠른 시간 내에 사과문을 올렸거든요. 국민의힘에도 사과드립니다라고까지 했는데 왜 저러겠습니까?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죠. 이제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게 또 작은 것들이 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거짓으로 또 이제 사과도 하는 마음도 아니면서 한 거죠. 본인은 네. 모든 행위 하나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 네. 감옥 갈까 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과했더니 진짜 사과인 줄 알더냐라는 말이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홍영표 의원이 결국에는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질 리더 이재명이다. 공천을 장난질한다 하면서 저거 비판을 정확한 했습니다. 네, 이게 홍영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여론조사부터 자기 이름이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경우가 있나요?
현역 의원을 배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니야, 배제할 수는 있는데 심각한 문제, 뭐 사법적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별로 없지 않나요? 아니 여론조사 때 네. 그것도 비선 공식적으로 당에서 정한 여론업체가 아닌 비선 여론업체가 조사를 할 때 네. 홍영표 이름을 빼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 이것은 뭐예요? 그냥 널 빼겠다는 거죠. 아니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네. 극단적으로 현역 의원 제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것도 최소한의 절차가 있어야지. 비선을 동원해서 제껴놓고 나중에 거기다 이유를 다는 것,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래서 홍영표가 네. 홍영표가 점잖은 사람이거든요. 네. 저질 리더 이재명.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중에서 저질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글쎄요. 잡것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지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탈당을 했고 탈당하면서 한 말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 이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다. 그리고 이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고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비선에서 한 것으로 의심된 현역 배제 여론조사, 네. 멀쩡한 지역에 대한 이유 없는 전략 지역구 지정, 경선 배제,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적이었다. 그거 맞죠. 나는 견딜 수 없어서 탈당을 한다. 견딜 수 없는 게 아니라 네. 모멸감과 수치를 쫓아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홍영표가 사선 의원인 노동운동가예요. 대우자동차. 네. 저는 대우가 패럴이고. 네. 그러면은 이재명과 비교하면 정치적 중량감이 이재명이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냐면 유행어가 내로남불 비명 행사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쭉 봐야 될 거는 요번에 자고 일어났을 때 박광원 이 사람도 아웃됐어요. 네, 이 그쵸. 사람이 뭔지 알아요? 원내대표의 직전 네, 그쵸. 홍익표 전 원내대표인데 네. 이 사람이 뭐냐면 원내대표 시절에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이 31명 반란표 나온 것에 책임지고 사퇴를 한 원내대표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개딸들이 그걸 비판하다만 이거 제꼈어요. 네. 야, 박용진 건들건들해지요. 그렇죠.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네. 저는 안 된다에 한 표. 네. 윤영찬이 빠이빠이. 예고가 됐었죠. 네. 이게 정말로 홍영표가 얘기한 저질 리더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왜 이런 사태가 나타나냐? 제가 또 분석을 해봤지 않겠어요? 네. 문재인 때 국회의원들과 문재인이 너무 다수당, 입법, 사법 모든 거 언론까지 장악을 해서 편안하게 온실의 화초처럼 거리낌 없이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이렇게 온실 속에서 정치 활동을 한 거죠. 네. 근데 그냥 거기서 더 독한 돌연변이가 하나 태어나 가지고 이 온실의 화초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요전에 얘기했잖아요. 북한도 왜 저만 빼고 안 보내줘? 네, 그렇죠. 뒤끝 장렬 이재명 있잖아요. 네. 이게 싸그리 학살을 당하는데 네.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냐? 저것이 당심이다라고 얘기해요. 당심이 아니라 개딸심이겠죠. 아니 저것이 당심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 정청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곧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곧 민주당이다. 하니까 당심이란 이재명이다. 짐이 곧 이재명이 국가다. 마음이다. 그다음에 네. 우리 북조선의 최고 존엄이다. 네.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런 것은 동일 선상에 있는 어법 아닌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왜 이재명의 민주당입니까? 근데 그 당대표 뽑을 때부터 먼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했죠. 이재명은 합니다. 네. 친문이 이재명이를 웃기게 본 거예요. 그러다가 네. 된통 당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온실의 화초에서 투쟁 세포가 사라져서 널널하게 살다가 한 방씩 다 뒤통수를 맞고 보니까 아차 그랬는데 이미 투쟁 세포가 없어지고 단결의 구심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탈당한 의원이 한 명 있었죠. 서른 의원인데 이 서른 의원이 주도하는 민주연합이라는 곳에 합류를 하고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함께 또 연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참
이낙연 대표가 말년에 네. 참 어린 뭐라고 하면 뭐하지만 참 네. 이준석이한테 수모 당하고 네. 그다음에 또 자기들은 경쟁 상대로 여기지도 않던 저 변두리 돌연변이한테 수모 당하고 네. 참 말년이 참으로 순탄치가 않은 걸 보면서 참 인생 무상, 권력 무상을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